웅장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한지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강당 중앙에 서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 그녀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는 예비 시부모와 그 친지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야 할 이도연이 모두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을 속삭이던 이도연의 얼굴은 불안과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 선 어머니는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결혼식이었다. 신부의 미소, 하객들의 축하, 그리고 화려한 장식. 그러나 그 완벽함은 거짓이었고, 이제 그 거짓의 베일이 찢어지려 하고 있었다. 지은아, 나는 이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이미 죽어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그녀가 아닌, 그녀의 배경을 무시하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 세계의 차가운 시선에 굴복하고 있었다. 한지은은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했다. 그녀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도연의 불안을 읽고 미리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도연과 그의 가족이 그녀에게 가한 모욕을 온전히 마주하고 그들의 비열함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이 끝없는 싸움의 시작을 알릴 수 있었다. 한지은 씨, 이도연의 어머니. 이혜선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도연이가 당신에게 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리 가문과 같은 명문가에 당신 같은 천한 배경을 가진 아이가 들어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유혹했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든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몇몇은 동정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가난한 배경을 가진 감히 상위 계층의 남자를 탐낸 어리석은 여자로 여겼다. 이 순간 한지은의 존재는 그들의 눈에 단지 가십거리, 한편의 싸구려 드라마에 불과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도연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의 변명처럼 들렸다. 한지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도연이라는 존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남은 감정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실망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증명했을 뿐이었다. 연회장 한편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성.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 기업 선우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비즈니스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을 뿐, 이런 하찮은 사교 모임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에 이도연의 가족은 그저 저열한 속물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지은이라는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얇은 천 너머로도 느껴지는 차가운 침착함과 고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굴복 대신 오직 냉정한 의지가 엿보였다. 마치 이 모든 모욕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언젠가 되갚아줄 것을 맹세하는 듯한 기세였다.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군. 강태성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비서인 박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저기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여자. 태성은 지은을 가리켰다. 저렇게 공개적인 수치심을 당하면서도 저런 눈빛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 두 가지 경우지.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패인이거나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전략가이거나 저 여자는 후자 쪽에 가깝군. 한지은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손을 들어 머리에 면사포를 벗었다.
순백의 면사포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부드럽게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온전히 드러났고 그녀의 눈은 어떤 슬픔도 없이 단지 결심의 찬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행동에 하객들은 일순간 침묵했다. 그들은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도현 씨, 한지은이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바람소리처럼 들렸다. 리 가문과의 결혼이 당신의 명예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오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비겁함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의 모든 비겁함이 언젠가 당신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이도연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과 단호한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와 힘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그들의 비웃음 대신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한지은은 그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그녀는 모든 시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강당의 문을 향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이도연과의 낡은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으로 향해 있었다. 강태성은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저 여자는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정의감, 그리고 그녀를 짓밟으려는 이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의지였다. 강태성은 자신의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박 실장, 한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내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강당하는 이도연의 절망과 그의 어머니 이혜선의 분노, 그리고 하객들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강태성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지은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차가운 눈빛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한편 강당을 빠져나온 한지은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이제는 오직 복수의 칼날만을 갈아야 할 때였다. 이도영과 그의 가족이 그녀에게 준 모욕은 단순한 개인적인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의 불의와 계급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지은은 이제 이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 아래 차가운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은은 리 가문의 으리으리한 저택을 떠나면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평범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리 가문의 예비 며느리도 비극의 신데렐라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그들이 선물했던 모든 값비싼 예물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왔다. 값비싼 보석과 명품 가방들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오직 지난 몇 년간 수집하고 분석했던 금융 자료들이 담긴 노트북과 서류 파일 몇 개가 전부였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무기이자 재산이었다. 도시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 하지만 그 멍함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차분한 사색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밑바닥이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복수는 그녀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사회의 비겁하고 위선적인 구조를 흔들어 놓고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고 허름한 아파트를 구했다. 리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공간이었다. 좁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작은 부엌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 공간이 주는 고요함과 자유로움에 만족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밤낮으로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분석에 몰두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예리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분석 대상은 다름 아닌 대경 그룹이었다. 이도연의 아버지가 총수로 있는 이 거대 기업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다. 수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 견고함 아래 숨겨진 거대한 균열이 보였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대경그룹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도영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단순한 결혼 상대가 아닌 그의 배경을 이루는 기업의 구조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이도연의 집안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타고난 분석가적 기질이 이끄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경 바이오텍이라는 계열사였다. 표면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었지만 재무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핵심 기술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기업에 가까웠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운영의 실패가 아니었다. 명백한 비리였고 불법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이도영과 그의 가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선우그룹의 총수, 강태성 회장의 집무실, 박민준 비서는 한지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보고서를 태성에게 건넸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촉망받는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의 과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평범한 배경 속에서 그녀가 쌓아온 비범한 능력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흥미롭군. 강태성은 보고서를 읽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이 정도 능력과 끈기를 가진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 다들 그녀의 배경만 보고 그녀의 능력을 보지 못했군. 강태성은 그녀의 불우한 배경에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느낀 것은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처럼 자신의 삶을 철저한 계획해 움직이는 사람은 드물었다. 특히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인 복수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라면 자신이 추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박 실장. 태성이 비서에게 말했다. 대경그룹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모두 검토해보게. 특히 그들이 최근에 투자한 바이오 분야의 신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한지은 씨의 동향도 계속 주시하고 내가 그녀에게 직접 접근할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 강태성의 명령에 박민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성은 평소 개인적인 일로 사업에 개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장의 단호한 눈빛을 본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회장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을 넘어 한지은이라는 여성을 자신의 전략적 판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지은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밟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금융 컨설팅 회사인 프라임 파이낸스 내 공고를 꼼꼼히 살폈다. 이곳은 대경그룹과 여러 차례 협업을 진행했으며 그들의 내부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 중 하나였다. 그녀는 이 회사의 신규 컨설턴트 채용 공고에 지원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학력,
경력, 그리고 뛰어난 분석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력서의 마지막에 그녀는 한 줄을 덧붙였다. 저는 저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대경그룹의 민낯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이도영과 그의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크고 정의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굴욕적인 과거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프린트된 이력서를 손에 쥐고 창가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아는 차가운 계산과 전략적인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박에 첫 수를 두었고, 이제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 게임의 마지막 승자는 분명 자신일 것이라고. 프라임 파이낸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고층 빌딩에 자리 잡은 이 회사는 한국 금융 컨설팅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지은은 긴장감 대신 차분한 기대감을 안고 회사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스캔들이 이미 회사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다. 그녀의 입사를 두고 회사 내부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다. 몇몇 여성 직원들은 그녀에게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대다수의 남성 직원들은 그녀를 경계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가십거리의 주인공,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스펙과는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일 뿐이었다. 그들의 무시는 첫 만남부터 드러났다. 팀장 김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팀원들에게 소개하며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한지은 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뉴스에 자주 나왔던 분이죠. 아마 우리 회사에 특별한 연줄이라도 있나 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실력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수 임무를 맡아주셔야 할 겁니다. 그의 조롱 섞인 말에 팀원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한지은은 흔들림 없이 그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함에 분노하는 대신 그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려 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차가운 분석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김진우는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맡겼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해외 투자건으로 복잡한 재무 구조와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어 팀원들조차 손사래를 치는 골치 아픈 프로젝트였다. 한지은 씨, 이 프로젝트의 분석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한 일이니까. 당신 같은 분에게는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당신 같은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녀의 무능함을 암시했다. 하지만 한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섬뜩했다. 그날 밤, 모든 팀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한지은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밤샘 작업을 했다. 복잡한 재무제표와 수많은 계약서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그녀의 두뇌는 마치 초고성능 인공지능처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숨겨진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완벽했다. 그녀는 보고서에서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고 심지어 김진우 팀장조차 놓쳤던 결정적인 위험 요소까지 짚어냈다. 보고서를 읽은 김진우의 얼굴은 당혹감과 경계심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모두 분석했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탁월한 실력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당황했고 그녀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한지은은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곧 그녀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대경 그룹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이 회사에 온 진짜 이유였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 팀은 대경그룹의 바이오 사업 부문에 대한 투명성 평가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진우 팀장이 회의에서 말했다. 한지은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전략이 짜여지고 있었다. 대경 바이오텍. 바로 그녀가 찾아낸 대경그룹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다. 한지은은 회의에서 대경 바이오텍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회사의 R&D 투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위험을 넘어 숨겨진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녀는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로 끄집어냈다. 김진우 팀장은 그녀의 발언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한지은 씨,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보고서는 이미 회사 고위층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강태성의 손에도 들어갔다. 강태성은 한지은의 보고서를 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가 대경 바이오텍의 숨겨진 비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태성은 자신의 비서 박민준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한지은 씨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지원해줘.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그녀의 요청은 최우선으로 처리되게 해. 강태성은 직접 나서지 않고 그림자처럼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원했다. 그녀의 내재된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지은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었고 자신의 계획만을 따랐다. 그녀는 대경 그룹에 서서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재무 컨설팅 보고서처럼 보이는 그녀의 보고서들은 사실 대경 그룹의 핵심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게임의 설계자였고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다음 수를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그녀를 짓밟은 모든 이들에게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경그룹의 회장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도연은 아버진 이정욱 회장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최근 들어 그룹의 바이오 사업 부문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다. 대경 바이오텍의 주가가 이유 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사업인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경쟁사의 견제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최근 몇몇 헤지펀드들이 우리 바이오텍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기업이 우리를 흔들려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지은이라는 이름은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지난번 결혼식 소동의 하찮은 주인공일 뿐이었다. 감히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들을 둘러싼 진짜 위협을 보지 못하게 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장 그 펀드들을 찾아내서 손을 봐줘. 우리 대경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에 회장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한지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이도연은 감정에 휩쓸리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 그는 언론 매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막강한 언론 권력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한지은을 공격하는 기사를 뿌리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인터넷과 신문 기사들은 한지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로 가득 찼다. 파혼당한 여자의 저열한 복수,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노렸던 한지은의 추악한 이면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는 그녀를 감정에 휘둘려 대경그룹에 피해를 입히려 하는 미친 여자로 묘사했다. 이도연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다. 하지만 한지은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이도연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차분하게 이 모든 기사들을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접촉했다. 그녀는 이미 프라임 파이낸스에서 일하면서 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루머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냉정한 법적 절차를 통한 것이었다. 이도연 씨,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도연 측에 통보했다. 이도연은 이 소식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를 협박하겠다고 웃기는군. 내가 가진 돈이면 변호사 수백 명도 살 수 있어. 그의 오만함은 한지은의 냉철한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짜 무기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냉철한 분석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때 강태성의 비밀스러운 지원이 빛을 발했다. 강태성은 한지은의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공했다. 그것은 이도연이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증거, 그리고 그가 한지은에게 사적인 복수심을 표출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이도연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한지은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도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에 주목했다. 이번에는 이도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한지은의 소송은 단순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경그룹의 내부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소송 과정에서 이도연의 무책임한 경영 방식과 독단적인 결정들이 공개되었고,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이도연은 공포에 질렸다. 그가 예상했던 결과는 한지은의 처참한 패배였지만 현실은 그의 완벽한 패배였다. 그가 던진 돌은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지키는 방패가 아닌 그를 찌르는 칼이 되었다. 이정욱 회장은 분노와 경악에 휩싸였다. 저 여자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는 그제야 한지은이 단순한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에 눈이 먼 미친 여자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가진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녀의 소나귀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한지은은 뉴스 화면을 통해 이도현과 그의 가족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성과 논리, 그리고 법의 힘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짓밟은 방식 그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오만함을 짓밟았다. 이제 이도연은 그녀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그를 넘어 그들을 지탱하는 거대한 권력과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도연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승리로 끝나고 대경그룹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지은의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재정적 혼란 속에서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프라임 파이낸스에서 일하며 대경 바이오텍의 재무 흐름을 심도 있게 파고들던 그녀는 단순히 기업의 방만 경영을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공적 자금의 불법 유용, 위장 계열사들을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정치인들과 유착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였다. 그녀의 초기 목표는 이도연과 그의 가족에게 모욕을 되갚아주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우연히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건드린 셈이 되었다.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은 단순한 기업의 재정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권력과 탐욕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한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이미 충분했다. 이도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대경그룹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이 거대한 비리 앞에서 자신의 복수심은 한없이 작고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네이처 앤드 디인 득을 넘어선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길은 위험했다. 그녀가 건드린 이들은 단순한 재벌 가문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자들이었다. 그녀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그녀의 사무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바로 강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그녀를 찾아왔다. 한지은은 그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 굳어버렸다. 걱정하고 있더군요. 강태성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이 발견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경그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정당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돕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고 그의 말을 들으니 그녀가 발을 디딘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원했을 뿐입니다. 한지은이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이 이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태성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한지은들이 계속해서 짓밟히게 될 겁니다. 이도연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권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강태성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논리와 이성으로 그녀를 설득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을 믿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지성과 능력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는 강인한 내면의 힘이었다. 저는 이 싸움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성과 분석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지만 이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이 싸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강태성은 그녀에게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미 대경그룹과 유착된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었다. 한지은이 우연히 찾아낸 증거들은 그의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한지은은 조용히 강태성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욕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심과 강한 의지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정의를 위해 이 거대한 싸움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위험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를 짓밟았던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존엄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한지은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 싸움 함께 하시죠. 그녀의 대답에 강태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잘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싸움은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싸움은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정자나 조력자가 아닌 거대한 싸움의 동맹이 되었다. 한지은은 자신의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정의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그들의 새로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은과 강태성의 동맹은 그들의 첫 번째 공식 회의부터 시작되었다. 장소는 선우그룹의 비밀 회의실이었다. 그곳에는 한지은과 강태성 외에 강태성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 박민준, 그리고 선우그룹의 법률팀장과 재무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에 맞서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전략 회의였다. 한지은 씨가 가져온 데이터는 대경그룹의 바이오 사업 부문에 숨겨진 자금 세탁의 흔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경그룹과 유착된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지은은 차분하게 자신의 분석 결과를 덧붙였다. 그들이 사용한 위장 계열사들의 재무 구조를 보면 특정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큰 자금 흐름이 감지됩니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의 후원금이나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을 추적하면 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강태성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한지은 씨의 통찰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체스 게임의 전략을 짜는 듯했다. 한지은은 머릿속에 담고 있던 모든 지식과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고, 강태성은 그녀의 계획에 자신의 막강한 인적, 물적 자원을 더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동등한 파트너의 그것이었다. 강태성은 그녀를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동지로 여겼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동맹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강태성이 말했다. 대경그룹은 우리 모두를 음지에서 공격하려 할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과 권력을 이용한 은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대외적으로 협력 관계를 천명하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쉽게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한지은은 그의 전략에 동의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더 큰 정의를 향한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강태성의 제안은 그녀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대대적인 뉴스로 발칵 뒤집혔다. 선우그룹 강태성 회장, 한지은 씨와 함께 대경그룹 비리 척결을 위한 공조선언. 이 기사는 한국 재계에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도연의 파혼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한지은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강태성과 손을 잡고 돌아왔다. 대경그룹 암 회장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정욱 회장은 분노와 경악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이도연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짓밟았던 여자가 감히 자신들에게 복수할 능력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넘어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와 손을 잡고 돌아왔다. 저 여자, 강태성 회장이 왜? 이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도연아, 우리가 착각했다. 이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의 뒤에 강태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몰랐어.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고 스스로 파멸하려 했던 줄 알았는데 그 미끼는 사실 강태성이 놓은 거였군. 그들의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한지은을 약자로 여기고 무시했지만 그녀는 이미 거대한 힘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하거나 짓밟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이제 한지은이 아니라 선우그룹의 총수 강태성이었다. 한편 한지은과 강태성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한지은은 자신이 발견한 대경그룹의 모든 불법 증거들을 정리했고 강태성 회장은 자신의 팀을 동원해 그 증거들을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불의와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질 무렵 강태성은 한지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존경심이 묻어났다. 한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편안합니다. 이도현과 그의 가족의 오만함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이 싸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강태성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고 이제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이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들은 다가올 최후의 대결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정욱 회장이 주재하는 대경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경, 바이오텍의 주가 폭락 사태를 진정시키고 선우그룹과의 불화설을 일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정국 회장은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섰다. 그의 옆에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이도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론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회견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지은과 강태성 회장이 함께 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폭풍의 눈과도 같았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회견장을 뒤흔들었다. 이정욱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이도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적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무대에 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태성이 한지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한지은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눈은 이정국 회장과 이도현을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한지은은 이전에 그들의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던 눈빛을 기억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저는 한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견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리고 오늘 저는 대경그룹이 저와 제 가족에게 가했던 모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경그룹의 오만함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노트북에서 추출된 데이터들은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대경 바이오텍의 숨겨진 재무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짜 특허와 연구 개발, 그리고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이루어진 자금 세탁의 흔적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녀의 설명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이정국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들을 하는 건가? 모두 거짓말이다. 저 여자는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한지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이정욱 현 회장님, 그리고 이도연 씨, 대경 바이오텍의 자금은 연구 개발이 아닌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정치인들과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곧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터뜨렸다. 한지은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이정국 회장과 특정 정치인이 주고받은 불법 자금 거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속의 목소리는 명백했다. 이정욱 왕의 이천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고 이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때 이정욱 회장이 이성을 잃고 한지은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배신자 내까짓게 감히. 그가 한지은에게 손을 뻗는 순간 강태성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정욱 회장님, 당신이 무너뜨린 것은 저 여자 한 명이 아니라 당신의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할 때입니다. 강태성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는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쳤다. 잠시 후 회견장으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정국 학 회장과 이도연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끌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대경그룹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지은은 강태성과 함께 조용히 회견장을 빠져나왔다.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의로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한지은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강태성을 돌아보았다.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기쁨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안도감과 정의를 위한 싸움의 끝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 때문이었다. 강태성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아니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성이 이 불의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얽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겪었고 함께 승리를 쟁취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경그룹의 몰락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이정국 회장과 이도연이 구속된 후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은 줄도산했고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이트를 장식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사회를 갉아먹던 거대한 부패 세력이 무너진 것에 대해 통쾌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한지은의 이름은 더 이상 파혼당한 여자가 아닌 정의의 여신, 금융계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지은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가 프라임 파이낸스에 출근하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은 경애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김진우 팀장과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지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김진우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지은은 그들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어떤 우월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증오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의 실력과 용기는 곧 다른 회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에게는 헤드헌터들의 연락이 쏟아졌다. 파격적인 연봉과 막대한 권한을 약속하는 제안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그녀의 능력에 걸맞은 거액의 자금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재능으로 얻은 정당한 대가였다. 한지은은 자신을 위한 새 집을 마련했다. 이전의 허름한 아파트와는 달리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값비싼 가구로 집을 채우는 대신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물건들로 공간을 꾸몄다. 그녀는 사치가 아닌 진정한 평온을 원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즐겼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모든 고통과 굴욕이 사라진 온전한 자신의 것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도연의 어머니, 이혜선을 마주쳤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낡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한지은은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를 보았다. 이혜선은 한지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했다. 한지은은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지나쳐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태성이었다. 그는 한지은이 모든 유명세와 제안들을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을 보며 그녀에게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력과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명예나 부가 아니라 그녀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순수했다. 그는 비서에게서 한지은의 일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주말이면 고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가끔씩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성은 그녀의 행동에서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전략적 파트너로만 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제 단순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깊은 끌림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한지은은 밤늦게까지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살아냈다는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서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할지 깨닫는 듯했다. 대경그룹 사태가 마무리된 지 수개월이 흘렀다. 한지은은 자신의 이름으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부패 척결과 공정한 기업 가치를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단기간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나 애널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철학으로 회사를 이끄는 한 사람의 리더였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으로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던 강태성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고결함에 매료되었다. 그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존경이나 동지애를 넘어섰다. 그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 그녀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녀를 존경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성은 한지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업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한지은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녀는 그를 존경했고 그의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항상 환영했다. 그들이 만난 곳은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그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사업과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날카롭고 지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녹아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강태성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당신이 가진 능력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진실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회의 불의에 홀로 맞섰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저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한지은은 놀라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이것은 전략적 제안입니다. 강태성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이 가진 정의로운 신념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존경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권력을 쥐어주거나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저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의 힘과 당신의 능력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결혼을 단순한 부부 관계가 아닌 평생의 파트너십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오만함이나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능력과 존재 자체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신데렐라가 되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여왕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그들의 관계가 권력과 부를 위해 맺어진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존중과 동등한 관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한지은은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외로웠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은 지쳐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강태성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에게는 당신의 제안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강태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지은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고통과 외로움 끝에 찾아온
진정한 이해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잃었던 모든 것을 이제 이 남자에게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성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략적인 결합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그것은 두 개의 강인한 영혼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복수가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강태성 회장과 한지은의 결혼 소식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사람들은 이 결혼을 세기의 전략적 결합이라 부르며 두 거대한 힘의 만남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식은 그 어떤 화려함이나 사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하고 경건한 시기였다. 그들의 손을 잡고 축복해주는 이는 오직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소수의 지인들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지은이 처음 파혼을 당했던 화려한 결혼식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의 진정한 승리를 상징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세상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에 젖어드는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강태성은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과 경험으로 한지은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한지은은 자신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윤리적인 신념으로 그의 그룹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부패 방지 기금을 설립하고 기업 비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까지 뻗어나갔다. 한지은은 때때로 조용한 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그녀가 파혼을 당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은 그녀에게 고통이나 분노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의 비극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낮은 출신 성분은 더 이상 그녀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정직함과 강인한 의지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다. 강태성은 그런 한지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얼마나 깊은 내면적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지성,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흔들림 없는 정의로움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자가 아닌 동반자를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들이 함께 설립한 재단은 이도현과 이정국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비리들을 고발하고 부당하게 억눌렸던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었다. 이도현과 이정국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남긴 사회적 상처는 깊었다. 한지은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 어느 맑은 날, 한지은은 강태성의 손을 잡고 남산타워에 올랐다. 그들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가끔은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제가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지은이 말했다. 아마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만 저에게 가해진 모욕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그 거대한 불의는 영원히 세상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강태성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당신의 용기와 정의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한지은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힘을 믿어주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굴욕적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그 결과 그녀는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난한 여자가 총수에게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려진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과 같은 가치를 가진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였다.